그는 죽기 전날 이상한 고백을 남겼다. 이번 무대가 끝나면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김성재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1995년 11월 22일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의 충격적인 죽음. 당시 그는 성공적인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치고 다시금 꽃을 피우려던 찰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뉴스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 검출된 의문의 약물,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그녀의 침묵, 모든 것이 어딘가 이상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날 밤 김성재는 어떤 고백을 하려던 걸까? 그 고백만 들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숨겨졌던 고백,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 조용히 묻혀버린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무대, 그 뒤편에서 무너지고 있던 어떤 관계, 그리고 세상이 모르게 사라져버린 한 목소리.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은 김성재가 끝내 말하지 못한 그날 밤의 고백이다. 1990년대 초반, 한국 대중문화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TV 속에서는 화려한 댄스와 랩이 등장했고 청춘들은 과감한 스타일과 새로운 음악에 열광했다. 그 격변의 시대에 등장한 그룹, 바로 듀스, 듀엑소음이었다. 이현도와 김성재, 둘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힙합 패션과 자유분방한 춤, 세련된 음악으로 단숨에 10대들의 우상이 되었다. 김성재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긴팔,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무대 위에서 그는 말 그대로 야수였다. 하지만 무대 밖에선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성재는 생각이 깊고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죠.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 1995년 듀스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김성재는 홀로 서기를 선택한다. 많은 팬들이 우려했지만 그는 첫 솔로곡 말하자면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무대는 압도적이었고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성재는 이제 혼자서도 빛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정작 김성재 본인은 그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남긴다. 할 말이 있어 조만간 이야기할게. 그날 그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함께했던 스태프들도 무언가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한다. 당시 그와 함께 일했던 방송 관계자는 훗날 이런 말을 남긴다. 리허설 때는 집중력이 대단했는데 방송 끝나고는 좀 멍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리하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의료진은 처음에 심장마비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검사를 거치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몸에서는 평소 복용하지 않던 종류의 약물이 검출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의심은 시작됐다. 단순한 자연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걸까? 무엇보다 수상했던 건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여성, 그리고 그녀의 진술. 언론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반응했고 대중은 김성재는 살해된 것이라는 주장과 사고사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측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가지, 바로 김성재가 끝내 전하지 못한 고백.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날 밤 그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한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 그 안에 숨겨진 균열,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 김성재는 말 그대로 무대 위의 야수였다. 듀스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파워풀하고 날카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0대들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이에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그가 춤추고 노래하던 무대 위엔 시대의 열기가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성기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듀스 해체 당시
그는 대중 앞에서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지인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고 한다. 해체가 본인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외부 압력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많다. 솔로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 김성재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 녹음실에서 밤을 새우며 믹싱에 집착하고 안무 동작 하나에도 몇십 번씩 반복하며 자신을 몰아붙였다. 당시 작곡가였던 한 인물은 이렇게 말했다. 성재는 자신을 깎아내면서도 음악에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건 창작의 고통이라기보다 무언가 더 깊은 싸움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1월 그는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곡 말하자면은 독특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단숨에 히트를 기록했고 김성재는 다시 대중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무대는 결과적으로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된다. 그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날 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을까? 사건 전날 그는 여자친구였던 A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그의 몸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서 치명적인 양의 동물용 마취제를 검출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것이었고 김성재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구하거나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자살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고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혼란스러웠다. 현장에 있던 물증은 정리가 미흡했고 CCTV나 호텔 내부 기록도 불완전했다. 그와 절친했던 한 방송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성재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무대 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하던 고백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던 걸까?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았지만 가장 의문스러운 건 왜 그날 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언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무언가 묻혀버린 진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사로 알려졌지만 곧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된다.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은 졸레틸. 이 약은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동물 전용 마취제였고 그가 이를 복용하거나 소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몸에는 여러 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그 양은 사람을 즉사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시점에서 세상은 들끓기 시작한다. 여자친구였던 A씨는 곧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그녀를 고의적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사전에 졸레틸을 구입한 정황, 김성재가 잠든 틈에 주사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세상은 술렁였고 언론은 그녀를 마성의 여자, 치명적인 연인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진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 그녀는 석방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특히 팬들과 지인들 사이에선 진실은 묻혔다는 분노와 슬픔이 퍼졌다. 당시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가장 억울한 것은 결국 죽은 자다. 그는 어떤 고백을 하려 했고 왜 그 밤에 멈춰야 했는가? 김성재의 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제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왜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나요?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완전히 거절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입에서 진실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그의 마지막 무대 영상,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한 눈빛,
그건 마치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고백, 그러나 끝내 삼켜야 했던 진심 같았다. 김성재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감수성을 대표하던 아이콘이자 90년대 청춘들의 감정을 대변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내뿜던 에너지, 그리고 무대 밖에서 보였던 쓸쓸한 눈빛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이 채널, 레전드 앤 시크릿스는 그의 삶을 비극으로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루어낸 음악적 성취, 당대의 편견을 깨부순 스타일링,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기억합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인기 그룹의 한 멤버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존재였고, 그의 솔로 활동은 기존 아이돌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뒤에는 무엇인가 말하지 못한 채 감춰졌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빛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짙었습니다. 사건 이후 남겨진 수많은 질문들. 왜 그날 밤 그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왜 누구도 그의 진심을 끝내 들을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왜 대중은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 채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보다 조용함을 택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고들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덮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며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크게 메아리칩니다. 김성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남긴 채 떠났고 그 고백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남기려 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 호텔방에서 정말로 벌어졌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김성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요. 우리는 모두 잊고 있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그를 꺼내보는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설명되지 않았고 그의 고백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성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로 살아있다. 그의 무대를 다시 보면 그는 언제나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1990년대를 살았던 이들에겐 그의 노래 한 소절, 무대 위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청춘의 잔상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이어폰 속에서 재생되고 그의 이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시간은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진 하나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 물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일부 이야기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